차를 운전만 하면 졸린다거나 일이 안 풀린다거나 자꾸 시선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고요. 기분이라는 거는 물건에 다 흡수가 돼요. 애정을 가진 물건일수록 원래 물건 주인의 그런 기분과 우울함 이런 게 다 심어진다는 말이죠. 근심과 싫음을 돈 주고 사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사는 걸 제일 추천드려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사람들이 중고 물품을 엄청 많이 네. 거래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 이제 무속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도 뭐 당근 거래 많이 하고 PD님도 꽤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중고 거래가 이제는 하나의 재테크가 되는 시대라고 다들 말해요. 이제 조금 경제적인 상황도 힘들고 뭐 합리적인 소비고 지속 가능한 소비, 뭐 쓰고 버리는 것보다 어떠한 재활용으로 통해서 또 환경도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점이 상당히 많은 건 당연하죠. 저도 많이 하니까요. 근데 다만 저희 눈, 무당의 눈으로 봤을 때 좀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 몇 가지 꼽아봤습니다. 여러분 지성당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좀 남성분들보다 비중이 훨씬 높은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패션 제품, 뭐 옷이나 가방,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거래를 하세요. 제가 기사를 얼마 전에 봤는데 명품 같은 경우를 만약에 150에 사서 1년 동안 들고 다니다가 또 150에 그 돈에 팔았다. 이런 뭐 소비 경향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말 소비를 위한. 내가 충분히 기분 좋게 들고 나중에 필요 없어지면 파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아끼던 물건이고 아끼던 옷이고 아끼던 가방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거 팔까 말까 너무 고민하다가 너무 아끼고 내가 사랑하고 애착이 있는 물건이지만 이걸 팔았을 때 이게 어떤 물건인지, 이 사람이 뭐 필요 없어서 팔았는지 혹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팔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애착과 애정과 그 우울함과 여러 가지 기분이라는 거는 물건에 다 흡수가 돼요. 특히나 애정을 가진 물건일수록 이 원래 물건 주인의 그런 기분과 우울함 이런 게 다 심어진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산 사람이 핸드백을 예를 들어볼게요. 핸드백을 어떤 사람이 샀어요. 근데 나는 아주 합리적으로 좋은 가격에 싸게 명품 핸드백을 샀는데 이걸 들 때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우울함이 생기고 나의 경제적인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미신이다라고 생각하시만 마시고 꼭 한번 이거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런 우울한 감정과 안 좋은 기운이 나에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상당히 이제 패션 쪽 물건을 거래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고, 물론 예방법이 있습니다. 예방법을 말 안 해드리고 넘어가면은 저 뭐야 어떡하라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구매 후 바로 일터나 집으로 가져가시지 마시고 좀 신나는 분위기의 곳 있잖아요. 뭐 제가 클럽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겠고, 뭐 신나는 음악이 나오는 카페나 혹은 여러 사람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 그런 곳에 좀 많이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집으로 가져가시는 게 여러 좀 좋은 기운 같은 거를 많이 받아서 가는 거죠. 이 우울한 기분을 떨쳐내고 많은 곳을 좀 들렸다가 일터나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내가 이거를 사서 기분 좋게 빨리 집에 가서 이걸 한번 코디를 해봐야지 이런 거 말고 이걸 그냥 쇼핑백에 넣은 다음에 그냥 좀 좋은 기운이 많이 흐르는 곳, 이런 곳에 꼭 가셨으면 좋겠고, 뭐 종교에 따라 틀리지만 뭐 도심 속의 작은 사찰이나 이런 곳에 들려서 초 하나 키는 게 가장 솔직히 좋긴 하죠. 두 번째,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중고차죠. 중고차. 아직 피디님이 차량이 없으시잖아요. 피디님 만약에 이제 차를 만약에 구매한다 하시면은 피디님도 중고차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사회초년생들이나 혹은 사회초년생이 아니더라도 내가 뭐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중고차는 대부분 법으로 전 주인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를 중개하는 곳에서 다 떼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사고가 몇 번이 났는지, 혹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대부분은 법적으로 다 이렇게 이력이 나오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중고차는 좀 믿음으로 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아직까지 실제로 양심까지 자동차의 옵션으로 같이 팔아버린 딜러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유튜브만 봐도 좀 중고차 사기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조작해서 뭘 허위 매물을 판다든지. 실예로 제가 한 10년 전쯤에 대우 알페온이라는 차가 있어요. 그 차를 중고차로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키로수도 안 나오고 외관도 깨끗하고 광택까지 내서 반짝반짝하고, 그때는 뭐 제가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큰 차잖아요. 좋은 차고 이렇게 좋은 차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팔다니 나는 진짜 땡 잡은 거야, 이 생각으로 샀었는데 타고 다닌 지 한 2, 3일 만에 바퀴 휠축이 나가버리고, 그걸 뭐 돈 2, 300 들여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또 2, 3일 만에 미션이 나가고, 아주 제가 중고차 값을 수리비로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 딜러 생각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데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사기를 안 당하고 정말 이 차가 나한테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나쁜 기운이 있는지, 귀신이, 실제로 중고차에 귀신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안 좋은 그런 연가가 붙어 있는 차들은 어떻게 확인하냐? 전차주가 안 좋은 선택을 했거나 사고로 누군가를 안 좋게 만든 차라고 하면은 그 옆에 무조건 따라다니거든요, 이 연가가. 이런 경우에는 차를 운전만 하면은 졸린다던가, 왜 이렇게 졸리지? 막 이렇게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혹은 일이 자꾸 안 풀려요. 이 차를 타고 뭐 계약을 하러 갈 때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맨날 막 싸우기만 하고 일이 안 풀린다거나, 혹은 내가 운전하는데 자꾸 시선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고요. 내비를 보고 어디를 뭐 내가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길 안내가 자꾸 잘못되던지, 아니면 내가 자꾸 이상한 길로 빠지던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경우엔 중고차를 구매할 때 차주가 2명 이상 바뀌었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키로수가 한 뭐 4만 밖에 안 나왔어. 이거는 다닌 지 한 2, 3년밖에 안 된 차인데 키로수만 보면 차주가 2명, 3명 바뀌었다 하면 이 차는 피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꼭 이상이 없는지 꼭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 시트 있잖아요, 밑에 발바닥 시트 같은데 꼭 들어보시고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차고사 무조건 지내세요. 중고차를 사실 때는. 새 차 사시고도 차고사를 많이 지내시는데 대부분 분들이 중고차는 필수입니다. 이런 거는 사람의 기운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 전 차주가 뭐 1인 신조로 혼자만 타고 다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차를 판 건지 모르기 때문에 차고사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좀 액마기를 좀 한번 하시고 중고차를 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좋은 딜러를 만나는 게 가장 좋겠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가구입니다. 가구. 귀신이라는 거는 원체 나무를 좋아해요. 나무마다 오래된 고목이나 대나무 숲에 가면은 꼭 귀신들이 매달려 있거든요. 특히나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꼭 나무가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이 또 나무를 좋아하고, 이게 서로 간에 윈윈의 효과가 있어서 나무로 된 어떤 가구나 이러면은, 제가 아까 핸드백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운이 무조건 묻어난다라고 보면 돼요. 나무로 만든 가구를 이제 집에 놓게 되면 이 집의 영향에 따라 안 좋은 귀신이 붙거나, 반대로 좋은 기운이 가구 속에 불어 넣어져 있거나, 이렇게 무조건 기운이 들어가는데, 어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다든지 이별을 한 순간이라든지, 이런 순간에 모든 나의 옷들과 나의 기분들을 다 걸어서
보관해 놓는 곳이잖아요. 수납해 놓고. 그만큼 이 모든 기운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장롱, 수납장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온 집안에서 팔려고 내놓은 어떤 가구다 하면은 나의 근심과 시름을 돈 주고 사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가구를 살 때는 집 앞에서 가구는 크니까 이제 집 앞에서 낑낑거리고 들고 올 거 아니에요. 집 앞에서 꼭 팥이랑 소금을 다 뿌려야 돼요. 다 뿌리고 한번 이렇게 액땜을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셔야 되고, 가구를 들고 막 기쁜 곳에 갈 수 없잖아요. 뭐 장롱 한 손에 쥐고 뭐 수납장 한 손에 쥐고 뭐 클럽을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집 앞에서 꼭 소금과 이제 팥 이렇게 잘 섞어서 막 뿌리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셔야 되고, 뭐 침대는 솔직히 그렇게 하기도 힘들잖아요. 침대는 쑥 한번 태우셔야 되는데 안 사는 걸 제일 추천드려요. 침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장 기운을 많이 묻는 그거라서 저는 침대는 웬만하면 새 제품을 사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한쪽에 장롱 같은 데 있잖아요. 장롱을 집에 들였다, 수납장을 들였다, 그럼 한 귀퉁이에 꼭 소금이랑 팥을 같이 한 일주일간은 넣어놔야 돼요. 왜냐, 귀신들은 만약 귀신이 따라 붙은 물건이에요. 귀신들은 되게 조그마한 틈, 정말 이게 이 틈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가라고 생각할 만한 틈에 귀신들은 되게 뭐 요기 다니엘도 아니고 좁은 틈을 잘 들어가요. 장롱 위에 틈 사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서랍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이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데를 또 더 좋아하고, 이런 데 꼭 소금이랑 팥을 꼭 놓아두시고요. 선생님. 네. 지금 이렇게 중고 물품을 구매할 때 좀 조심해야 될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미 구매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뭐 돈이 얼마가 됐든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울 거 아니에요. 버리자니. 그렇죠. 네, 이미 구입한 상황인데 시간이 좀 흘렀다. 그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뭐 좀 찜찜하다 뭐 이러면. 아무 일이 없으면은 당연히 이건 합리적인 소비를 한 거고 잘 들고 다니시고 잘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계속 뭔가 찜찜하고 이 물건이 들어온 다음부터 나한테 자꾸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 라고 느끼신다 하면은 꼭 집안에 쑥을 한번 태우시든지, 우선 팥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핸드백에도 팥, 소금 이렇게 조그맣게 그 위생백에 넣어서 이렇게 같이 보관하고 다니셔도 되고, 이런 걸로 안 될 때는 선생님 찾는 거죠. 네. 이렇게 한번 예방 한번 해보시고, 정말 안 될 때 대부분은 아무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지성당이었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로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